제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를 자, f의 서브 x를 구해라 라고 하면 x만 변수처럼 취급해라 라고 얘기했었고 f 서브 y를 구하라고 하면 y만 변수처럼 취급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을 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g 세제곱 플러스 6xy g는 1에 의해서 g가 x와 y에 관해 음함수로 정의될 때 g의 서브 x와 g의 서브 y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서 음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함수는 크게 양함수랑 음함수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분류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양함수는 이거예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로 예를 들어보면 y는 fx와 같은 형태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2x. 자, 이거 어때요? 우변은 x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 equal fx다라고 쓸 수 있는 걸 양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음함수는 뭐냐면 자, 숨겨져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자, 이거 원의 방정식이죠. 자, 이런 형태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즉, 이 함수는 y는 하고 정리를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 형태는 우리가 양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생긴 형태는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는 결국 뭐냐면 지금 좌변이 어때요? x랑 y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x랑 y가 있고 그것이 1이다 라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써지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함수는 y는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태를 양함수.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y는의 형태가 아닌 함수들은 음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예제에서도 보면 쭉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예제 1번을 보면 f의 x, y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f의 x, y는 사실 g잖아요. 그럼 지금 예제 1번은 g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다 라고 쓴 거고 x와 y에 대한 함수니까 x랑 y가 있는 함수, 이변수 함수입니다. g는 이런 함수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예제 1번은 어떤 함수예요? 양함수죠. 그죠? g는 x, y의 함수입니다 라고 쓰는 거니까. 그죠? 지금 예제 3번에 보시면 이게 g는 하고 x와 y에 대한 함수로 지금 표현이 되나요? 안 되고 있죠? 왜냐면 g의 세제곱하고 g가 여기 있는데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g로 묶어서 g제곱 플러스 6xy는 1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g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 안에 g가 있기 때문에 g에 대해서만 표현하기가 어려운 함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문제에서의 함수는 어떤 형태인가요? 형태로만 생각하면 좌변에 x, y, g가 있으니까 x랑 y랑 g가 들어가 있는 함수고 우변은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음함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음함수가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고 설명했냐면 문제에서 g는 x와 y에 관한 음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를 우리가 g는 하고 쭉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엔 f의 x, y, 즉 g는 x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y의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표현 자체는 음함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g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g는 x의 함수이며 y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g의 x와 g의 y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g의 x라는 뜻은 뭘까요? 편도함수죠. 즉, g라고 하는 함수를 무엇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x만 변수로 생각해라. g의 y는 뭘까요? 라운드 g, 라운드 y가 되면서 y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g가 x와 y에 관한 음함수기 때문에 지금 표현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g의 서브 x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함수 미분을 쓸 거예요. 음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음함수 미분법을 쓸 거예요. 자, 음함수 미분법은 우리 앞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풀이하는 방법만 일단 얘기를 하죠. 자, 이 함수를 일단 다 미분하는 거예요. 다 미분하되 g의 x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g는 x의 함수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구하면 돼요. 자, 일단 x 세제곱 미분할게요. 하나씩. 그러면 3x 제곱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x에 대한 편도 함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은 다 하게 되고 y는 뭘로 생각하자? 상수 취급하자. 그래서 지금 편도함수 정의 보면 여기서도 x만 변수예요. 그리고 y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은 미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y 세제곱은 상수니까 0이죠. 그리고 g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g도 지금 x만 변수라고 했으니까 상수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왜냐? x는 g의 함수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설명을 했죠. x에 관한 음함수다라고 했으니까 g는 뭐냐면 x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g의 세제곱을 미분하려면 일단 미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6xyg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6xyg에서 x가 변수니까 미분하면 6yg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상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한 건 필요 없고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6xy는 곱하고 g에 대한 미분은 g의 x 미분이 되면서 우변은 1이기 때문에 1을 미분하면 0이 된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g의 x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텀과 이 텀의 공통항으로 들어있으니까 묶어주면 g의 x로 묶으면 3g 제곱 플러스 6xy로 묶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yg. 따라서 g의 x는 뭐가 되냐면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3으로 나눠서 g제곱 플러스 2xy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yg가 되겠죠. 자, g의 y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y만 뭘로 보자? 변수라고 보자. 그리고 나머지 x는 뭐다?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럼 g의 y도 한번 구해봅시다. y만 변수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 자,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에서 y만 변수니까 첫 번째 x 세제곱은 미분 하나마나 0이 될 것이고 y 세제곱은 미분하니까 3y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g의 세제곱은 0이 아니라 상수가 아니라 g도 역시 y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를 먼저 미분한다.
그리고 거기에 뭘 곱한다? g의 미분을 곱한다. 근데 그 미분이 뭐냐면 y에 대한 미분인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xyg를 미분할 건데 x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y하고 g에 대한 미분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6x, y 미분하면 1이니까 g 이렇게 되고 이번엔 g를 미분했을 때 6x, y는 그냥 곱하고 g의 미분이 되는데 g의 미분이 지금 뭐냐면 변수 y에 대한 미분이다. 그래서 g의 y에 대한 미분. 그리고 우변은 1이니까 미분해서 0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g의 서브 y, g의 서브 y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으로 묶어서 나머지는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6xg. 따라서 g의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또 3으로 다 약분되죠. 그래서 g 제곱 플러스 2xy분의 y 제곱 플러스 2xg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음함수 미분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양함수에 대한 형태였죠. 음함수 미분은 이와 같이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한 내용인데 이변수 이상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죠. 예제 4번에서 3개의 변수라고 할지라도 f의 x를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 변수는 상수, f의 y라고 하면 y만 변수고 나머지 x와 g는 상수, 그 다음에 g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면 g만 변수고 x, y는 상수로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2변수 이상이 되면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쭉 커짐에 따라서 f의 x를 정의를 하더라도 자, 3변수 함수에서의 f 서브 x는 x만 변하는 거고 y와 g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n변수 함수라고 해보자. f 안에 지금 x1부터 xn까지 n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n변수 함수죠. 자, 그러면 n변수 함수의 i번째 편도 함수는 뭐냐? 뭐가 될까요? i번째 편도 함수는 i번째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고정인 거죠. 그래서 x1 고정, x2 고정, xn도 고정. 나머지 다 고정인데 뭐만 변하냐면 i번째만 이렇게 xi 플러스 h고 x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그걸 h로 나누고 극한으로 취하면 그게 결국 편도 함수가 된다. 아래에 있는 고궤도 함수를 한번 보자. 고궤 편도 함수. 말 그대로 고자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 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변수 이상에 대한 함수에 대한 편도 함수인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fx에 x라고 써져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변수 이상의 함수를 x에 대해서만 편도 함수를 구하고 그 결과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f의 x를 먼저 구하고 그 결과물을 y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fy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면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만 또 미분해봐라.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를 또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개 편도 함수라고 한다. 자, 마지막 fy의 y는 뭘까요?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y로 또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노테이션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면 자, 첫 번째 fxx는 이렇게 한 방에 써도 돼요. 그리고 자, 이 기호를 보면 먼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또 한 번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라운드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df, dx랑 라운드 f, 라운드 x는 다른 의미예요. df, dx는 뭐였냐면
f가 x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라운드가 들어가는 기호는 f가 x를 가지고 있지만 x 이외에도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인 거고, 이건 그냥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호는 라운드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있고, 자, 1번, 2번 순서로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갈게요. 자, 1번, 2번이 아니라 거꾸로 괄호부터 해결하고 두 번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호를 마치 라운드가 두 개가 있어서 제곱한 것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제곱은 아니고 기호로서만 쓰는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운드, 그다음에 x에 이렇게. 그래서 x 제곱이 아니라 지금 이 뜻을 이렇게 하나로 줄여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G이기도 하기 때문에 F 대신에 G를 쓰기도 한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다시 보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다. 이런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쓰고 분모는 라운드 Y, 라운드 X 순서대로 쓴다. 자,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은 나눗셈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인 거죠. 그래서 나눗셈은 절대 아니고 하나의 기호, 라이프니츠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fyx는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다음에 x로 미분해라 라는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다음에 또 y로 미분해라.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5번을 한번 봅시다. fxy가 이와 같을 때 fxy랑 fyx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fxy라는 뜻은 뭐였죠? x에 대해서 먼저 f를 미분해라. 그리고 뭐 하라?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이걸 지금 첫 번째로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f의 y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였죠? y를 먼저 f에 대해서 y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로 한 번 더 변화율을 봐라 라는 뜻이에요. 자, 써보면 라운드 제곱 f,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이것부터 구하면 자, x에 대해서만 미분하네요. y는 어떻게 보자? 상수로 보자. 그러면 이 함수 한번 가지고 와서 x로만 한번 미분해 보죠. 그러면 3x 제곱이 되죠? x 세제곱은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y가 상수기 때문에 미분할 때 이건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제곱만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 다음에 2y 제곱은 상수니까 미분 하나마나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이 결과물을 y로 다시 미분해라. 그러니까 지금 3x 제곱 플러스 2xy 세제곱이란 함수를 y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3x 제곱은 x에 대한 함수니까 y로 미분하면 0이죠. y만 변수로 생각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2xy 세제곱을 미분하면 2x는 상수인 거고 y 세제곱만 변수라서 미분하면 3y 제곱이 돼서 6xy 제곱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뭔가요?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라.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를 y로만 먼저 미분해 봅시다. x세제곱은 0이죠? x는 상수 취급당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는 상수 취급이니까 상수로 남겨놓고 y세제곱을 y로 미분하면 3y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텀인 2y제곱을 미분하면 4y가 되죠.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해라? x로 다시 한번 미분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x만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란 뜻, y는 상수다. 자, 그러면 3y제곱은 상수, x제곱만 변수니까 미분하면 2x, 4y는 미분하면 y는 상수니까 0.
그래서 6xy 제곱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f 아래에 있는 첨자가 여러 개인 경우를 고개 편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고개 편도함수가 이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몇 가지가 존재할까요? 이계도 함수 생각하면 f의 x도 구할 수 있고요. f의 지금 구한 xy도 있고요. f의 yx도 있고요. f의 yy도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도 한번 각자 계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예제 5번에서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f의 xy를 구해봤고 f의 yx를 구했더니 결과가 똑같아요. 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x로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것과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한 게 서로 같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수학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립하나요? 항상 예외가 존재하죠. 그래서 뭔가 가정이 있고 그럴 때에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게 결국 많았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티어렘 1번을 보면 클레로의 정리라고 해서 클레로 티어렘이라고 하는데 자, 이 클레로 정리가 뭐냐면 자, f의 xy하고 f의 yx가 이렇게 서로 같아지는 것은 언제다? 연속일 때다라는 게 지금 가정으로서 클레로의 정리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클레로 정리는 내가 f의 xy를 구하고 f의 yx를 구했을 때 서로 연속일 때만 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6xy 제곱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죠. 그 다음에 이 값도 6xy 제곱은 연속이죠. 그래서 내가 구한 fxy랑 순서를 바꿔서 fyx를 구했을 때 결과물이 연속일 때에만 그때에만 a와 b라는 특정한 도메인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일 때 a, b라고 하는 점에서 함수 자체가 연속일 때 그때에만 두 개의 값이 편도함수 순서를 바꿨을 때 x를 먼저 미분하냐 y를 먼저 미분하냐 상관없이 같아진다는 게 클레로 정리예요. 자, 13.5절 연쇄 법칙 체인룰 시작할게요. 앞에서 13.3절까지 마무리했고요. 13.4절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함에 따라서 지금 진도 상황이 조금 느려서 13.4절은 넘어가고 13.5절로 13.4절은 빼고 13.5절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13.4절에서 이제 뭐 접평면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 13.4절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정된 그 수업을 다 못할 것 같아서 13.4절은 이번엔 빼고 13.5절부터 해서 14장 일부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쇄 법칙은 여러분이 이 미적분학 수업 말고 혹시라도 뭐 기초 미적분학이나 대학 수학 수업을 들었을 때 아마 들었던 적이 있을 거고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3장에서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죠? 우리 13장에서 지금 그쵸.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가 아닌, 즉 fx의 형태가 아니라 뭐 f의 x, y와 같이 변수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들어가는 형태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연쇄 법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연쇄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찾을 때 합성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바로 연쇄 법칙을 쓰는 이유이고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예제 1번을 보면 지금 이변수 함수 g가 있네요. g가 x제곱 y 더하기 3xy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g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자, 함수가 지금 x랑 y라는 이 변수에 의해서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함수 f다라고 했을 때 변수를 x와 y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13장에서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은 fx, y가 g와 같다. g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x와 y가 좌표에 찍히고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짝짝 대입을 했을 때 그것에서 결정되는 g 값이 바로 높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x가 뭐 어떤 x값, y가 a라고 할까요? a고 얘가 b다. 그럼 a, b를 집어넣었을 때 x와 y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때 대응하는 값이 g의 값이 된다. 이게 바로 f의 값이 된 거죠. a, b고 얘가 g다. g 좌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변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때 x가 그냥 x가 아니라 sin 2t였고 y도 코사인 t라고 하자. 자, 그러면 결국 함수의 모양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자, 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가 sin 2t다. 그러면 x의 제곱이니까 sin 제곱의 2t. y를 곱하네요. 그래서 코사인 t. 더하기 3 곱하기 x가 sin 2t,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4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4제곱 t. 이렇게 지금 식이 구성이 되겠죠. 그럴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dg dt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이거 어떤 기호인지 앞에서 얘기했죠. dg dt는 자, d라고 하는 요 문자를 쓰는 이유는 변수가 변하는 대상이 하나다. 지금 g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t라고 하는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맞죠?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x랑 y가 변수였는데 알고 보니 x와 y가 다 t에 대한 함수라서 g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서 재표현이 되더라라는 거고, 따라서 이 g라고 하는 함수의 t에 대한 변화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dg dt를 찾으려고 보니 뭘 하란 뜻인가요? t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라. t에 대한 도함수, t라는 변수에 대한 도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으로 미분을 해야 돼요. 곱에 대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곱해져 있는 두 함수에 대한 미분, 앞에 함수 미분하고 뒤에 함수 곱하고 더하기 앞에 함수 곱하기 뒤에 함수 미분값 해서 이제 이것의 도함수 찾아주고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네요. 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도함수를 찾아주면 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g에 g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에 뭐 100제곱 그리고 거기에 뭐 y를 나눈다. 그리고 3 곱하기 뭐 x에 뭐 루트 x라고 해볼까요? 루트 x라고 하고 또 y에 뭐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랑 y를 각각 이렇게 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dg dt를 구할 때 이것을 과연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x랑 y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g의 형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도함수를 찾으려니 너무 어렵더라. 그런 형태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연쇄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연쇄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예제 1번, 그다음에 뒤에 있는 뭐 예제 2번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연쇄법칙, 합성함수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 우리 책의 앞부분에 연쇄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앞부분에 연쇄법칙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일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초미적분학하고 대학 수학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작을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연쇄 법칙 지금 경우 1, 경우 2라고 되어 있는데 뭐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예제들 같이 풀어볼게요.